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수일 전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가 희문고의 우승으로 끝이 났죠. 그리고 프로야구 드래프트도 종료가 됐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2019 고교야구 시즌은 모두 종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지 싶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뭐가 있겠어요? 드래프트에서 탈락한 선수들은 이제부터 대학 입시 전형에 또 몰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2020 대학 야구 입시 체크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 앞서 지난 방송을 보고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절실한 야구 학부모 1인입니다. 운동시키는 특히 야구 학부모라서 할 말 못하고 가슴 터지며 속 끓이는 이 답답한 심정을 대신하여 항상 직설적 기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학 선수권 대회 모집회 관련 동영상은 정말 감동적인 방송이었습니다. 그간 하고픈 말을 웃지 우리 부모들 마음에 다녀가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는 대표님이 하시는 일에 큰 보탬은 아니지만 작은 정성에 남아 후원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 야구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대표님의 글을 보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매달 적지만 우리 학생 야구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면 야구 후배를 위해서라도 직접 후원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접했을 때 매우 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직설적인 발언도 하고 이렇게 투정의 일들을 많이 하지만 저 또한 여느 학부모하고 똑같은 입장이죠. 자식 키우는 입장이었었고요. 아무쪼록 제 방송하고 블로그를 그렇게 애독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2020 대학 야구 입시 체크 포인트. 요즘 학생 야구 선수 학부모님들은 대부분들 대학 특기자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해서는 많은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관계로 간단하게나마 지금부터 한 열흘 정도 남았죠. 그래서 체크 포인트, 서류를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될 학생들은 첫 번째 생활기록부는 이제 뛰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9월 초 아마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 의뢰하시면 경기 실적 증명서를 띌 수 있는 기간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는 경기 실적 증명서를 이제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한 6부 정도를, 왜냐면 6개의 대학까지 이제 원서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6개의 대학을 지원했으면 6개, 3개면 3개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 대비해서 경기 실적 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 대학, 각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본인 학교가 16강의 진출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 야구 입시 요강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면접 실기가 중복될 수 있는 경우를 좀 파악을 하셔서, 같은 당 AB 학교를 내가 지원을 하고 싶은데 면접 날짜가 걸리든지 실기 날짜가 겹치게 된다면 둘 중에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좀 지원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외에 그 다음에 아이가 실적 정도가 안 나왔을 때 생각을 했을 때는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16강 그 진출 여부를 왜 물어보냐면 16강을 그 원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16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입시에 대해 전문가들 이렇게 봤을 때 16강을 기준점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면 16강을 기점으로 해서 16강에 안 들어갔을 때는 그 원하지 않은 대학들이 있으니까 이제 몇 개 또 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강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해서 뭐 대학에서 다 16강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야구 감독들이 몇 번 찾아와 오셨는데 18개 대학,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체육 입시 특기자 전형의 18개 대학을 말씀을 드리는데 수도권 대학은 91명, 그다음에 지방 11개 대학, 수도권 대학은 91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7개 대학은 65명 정도를 선발을 한다는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이 156명 중에서 투수는 60명, 포수는 20명, 그 다음에 내야수는 43명, 그 다음 외야수는 33명 정도를 이제 선발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올해도 그 전체 졸업 예정자가 864명인데 특기자 전형, 그러니까 제가 수도권 대학, 18개 대학에 156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대학에서 그래서 포함을 했을 때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약 360명 정도가 올해는 입시 요강을 해서 뽑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을 뽑는데 이랬을 때 41.7%만이 이제 진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44.2%는 진학 및 진로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오늘 체크해야 될 문제들은 뭐가 있냐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죠. 뭐 3할이든 뭐 3할 오프이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입시요강을 볼 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오늘 입시요강에 대한 이 자료들을 내가 다 발췌했던 내용들입니다. 학교마다 다 틀리죠.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방어율 위주로 뽑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이제 인유수를 뽑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편차가 많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4강 점수가 있고 뭐 우승 점수가 이런 배점표가 있었는데 그런 학교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다는 점들.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내 아들이 투수면 투수, 그러니까 포지션별로 이제 접목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투수 포수는 괜찮은데 야수 쪽 같은 게 유격수, 외, 센터, 뭐, 그 정도는 하지만, 이제, 옆에, 이제, 뭐, 1루수나 3루수나, 그다음 외야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제약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는, 그, 요강에 있는 포지션을, 여부를 좀 파악을 하시고, 특히 1루수나, 이제, 뭐, 외야수, 뭐, 라이트나 옆에 안 뽑는, 대학들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외야수, 내야수에 있는 선발할 수 있는 곳으로 지원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왕을 볼 때 대부분들 어느 학교 같은 경우 대부분 경기 실적 실적이 그 50% 이상이 들어가지만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70%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요거 이제 변별력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의 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30% 정도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다는 점들, 특히 출결에 대한 점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들은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력수는 작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 학교의 인력수가 뭐 10이닝인데 대부분은 10이니까 나는 지원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학교는 방어율을 보고 있다는 점. 그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느 학교는 뭐 타석은 뭐 15타석 이상을 보고 있지만 보게 되면 타율을 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제 요건이 다 틀리죠. 어떤 학교는 실기를 해서 뽑는 학교가 있고, 실기 점수가 배점이 높은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전국대회 주말리그 성적만 인정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 어느 학교는 주말리그 성적을 배제하고 왕중왕전, 그 다음에 전국대회 실적만 인정하는 학교가 있다는 점들, 그 점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재성의 학생에 대해서는 또 보실 때 학교마다 재성에 대한 그 내용들은 별다른 점이 명시된 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들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의 성적을 보는 학교가 있다면 일단 검토 한번 해보시고, 어떤 학교들은 총괄해갖고 체육 전공에 대한 종은 2017부터 나올 수 있겠으나 야구 종목만 올해 심사 연도를 2019년 3월부터 시작한다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는 재성을 안 뽑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성을 뽑는 학교와 안 뽑는 학교가 있다는 점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반복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지금부터는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생활기록부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실적증명서는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 의뢰하셔서 언제부터 발급을 받는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16강 진출의 여부를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각 대학의 입시 요강에 대한 변별력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면접 실기가 이제 중복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하게 되면 이제 요 서류 접수가 9월 10일부터 대부분들이 접수는 9월 6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바쁘시죠. 뭐 열흘 내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받는 학교들이 세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고대, 성균관대, 연세대학은 자소서를 제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소서까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2019 고교야구 시즌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한 2달, 어떤 학교는 10월 달부터 발표 의자를 발표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10월 중순부터 또 시기를 보는 학교가 있고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점은 학교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과 여부를 떠나서 10여 년간 학생야구에 종사했던 우리 학생야구 선수 및 학부모님들의 이 결과가 뒤에 화면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학생 야구 선수로서 길을 못 갈 수 있는 경우에 있는 애들이 반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야구 아닌 다른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 설정이 필요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 학생 고교야구 시즌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 이영선의 성동원도 팬들 학부모님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의 성동원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